예, 오늘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6,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보통 사람들의 역사 내지 이야기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은 여성과 노동과 관련된 역사를 6, 70년대 산업화 시기 중심으로 좀 다룰 예정인데요. 사실 오늘날 어떤 일상이나 거리 내지 삶 속에서 여성이 일을 하고 또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일반화되고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50년대지 6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여성이 일을 하고 또 노동을 한다는 것들은 그다지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룰 60년대 즈음의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여성이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어떤 역할들, 가정에서 소위 전업주부로서의 일 내지 또 가사노동을 하는 것과 어떤 위반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기들도 또 존재했었고요. 사실 60년대 오늘 다루는 여성 노동들, 또 여성이 노동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정 외부에서 노동의 대가로서 여성들이 대규모로 임금이라는 것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남녀 간의 차별 내지 불평등이라는 것들은 여전히 지속되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산업화라는 시기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1961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부터 대충 1979년에 소위 박정희 정권이 종언을 맡게 되는 이 정도의 시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2년에 정부가 이른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하면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급속한 산업화라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한 60년대 중반 내지 후반을 거치면서 이른바 농촌에 있던 많은 남성과 여성들, 특히 여성들이 이농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촌향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60년대 중후반에서 7, 80년대를 경유를 하면서 광범위하게 사회에서 여성 노동 혹은 여성 노동자라고 불리는 사회 집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자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0년대 중반에 강남역 사건 내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투 운동들, 또 최근에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82년생 김지영 등 사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성폭력 내지 또 차별, 또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의 여성들이, 특히 노동을 하던 여성들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가라는 것들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 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자체란 것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따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여성들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남성 내지 혹은 남성 형제들을 위한 희생양으로서 희생을 강요를 당해왔었고, 특히 중산층이나 엘리트 여성 이외에 주변부에 있던 여성 노동자 내지 많은 주변부 여성들의 고통 같은 것들은 실로 쉽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아들과 딸이라는 옛날에 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시면은 이른바 맏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학업이란 것들을 포기하고
이른바 도시로 가서 일을 하는 장녀의 모습 같은 것들이 그려지곤 하는데요. 이거 역시나 어떤 근대화 내지 산업화 시기에 희생양으로 자리 잡았던 주변부 여성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 노동자들을 배제를 하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몰아내는 혹은 뭐 주변화시키는 것은 단지 60년대, 70년대 혹은 산업화 시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KTX 여성무원들이 어떤 정규직화를 둘러싼 문제 내지 혹은 어떤 IMF 이후에 이른바 가장에 실직을 한 이후에 광범위한 여성들이 이른바 노동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어떤 불안정한 어떤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든지 또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학교의 비정규직 내지 혹은 어떤 시간제로 일을 하시는 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차별이나 혹은 정당하지 못한 대우라는 것들은 사실상 60, 70년대를 출발로 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긴 역사의 한 자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 여성 노동의 문제라는 것들을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같이 성찰해 보자는 것이 오늘 강의에서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영화는 1960년 김기영 감독이 만든 하녀라는 영화인데요. 1960년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서 이른바 많은 시민들이 저항을 해서 이른바 독재 정권이 붕괴된 4월 혁명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영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어떤 미디어에서 새로운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이 개화가 된 어떤 시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식모 내지 한여라는 용어라는 것들은 아주 요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낯선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뭐 이 영화를 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여성 노동자 출신의 하녀, 식모가 이른바 중산층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중산층 가정을 파괴하거나 혹은 어떤 정상적인 가족의 어떤 불안감이란 것들을 묘사한 것이 이 김기영 감독의 하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5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위험한 주변부 여성에 대해서 이른바 묘사한 것이 이 영화의 주된 테마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식모라고 불린 이 주변부 여성들이 여공들과 과연 다른 존재로 인식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흔히 뭐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 하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를 주로 연상하기 나름인데 실제로 뭐 길게는 50년대, 짧게는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에 존재했던 식모대지 가정부가 존재했던 가정이 서울에서는 약 3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60, 70년대 여성 노동 하면은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라는 것들이 흔히 하는 어떤 생각이었었는데요. 반면에 이 식모라고 불리는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 노동을 어떤 보조를 하고 또 가정 내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즉 노동자답지 않은 어떤 노동자 여성으로서 의미 지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적으로 60, 70년대 소위 식모라고 불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 자체라는 것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못지않게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산업화라는 것들은
명확히 어떤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구분되는 어려운 만료에서 어떤 성별 분업화에서 또 이루어졌고, 또 당시 근대화 내지 산업화를 위해서 국가나 민족의 발전에 공헌하는 주체로서 여성을 동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애국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데 비해서 식모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지 않았던 주체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를 보시면은 식모가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얼마나 많은 수가 존재했는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1968년에 직업사전을 보면은 식모가 아니라 하녀라는 매우 봉건적이고 굉장히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어떤 차별적인 용어로서 이 직업사전에 식모가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보시면 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이른바 여성 취업자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66년을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것은 농림이나 어업 같은 농촌이나 어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제일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농 내지 생산공, 단순 노무자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비율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녀 내지 식모라고 불리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표 맨 오른쪽에 1970년을 보시면은 농촌이나 어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여성 노동자와 식모나 하녀를 포함한 서비스 종사자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 70년대 식모의 어떤 규모가 얼마 정도였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여성들이 농촌에서 이농을 한 결과 서울시 전체 가구의 약 31.4% 정도가 식모를 두고 있었고, 그 숫자는 약 24만 6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식모들이 일상을 보면은 이른바 여성 노동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른바 인간다운 대우란 것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 주인에 의해서 구타를 당한다든지, 혹은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한다든지, 혹은 사회적인 차별, 주인집과 같이 밥을 먹지 못하는지, 옛날에는 겸상을 한다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른바 어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른바 어떤 가정 내에서 매우 이질적인 어떤 존재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모에 대한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시각을 보더라도 이 식모 등의 어떤 주변부 여성, 그리고 이 가난한 여성들이 이른바 아버지나 오빠와 같은 남성의 통제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존재가 이른바 식모 내지 하녀다라는 입장 자체라는 것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어떤 아버지 내지 남성의 통제 바깥에 있는 여성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든지, 혹은 인권 내지 인간으로서 대우라는 것들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것들이 이 식모에 둘러싼 어떤 조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식모 관련해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1960년에서 79년 사이에 신문에 기록된 사건들을 유형별로 좀 나눠서 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가 60건, 구타 내지 체벌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절도 내지 유괴가 59건, 그 외에 식모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억울한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살을 했던 사건들도 12건, 혹은 요즘에 인신매매와 유사하게 식모를 매매하는 사건들도 5건으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식모 범죄에 대해서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어떤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인 동시에 요즘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얘기하는 어떤 위험한 여성인 어떤 판무파탈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같은 경우에. 혹은 잠재적인 윤락 여성들, 이른바 어떤 자신의 신체를 어떤 매매할 수 있는 위험하고 더러운 존재로서 이른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의미란 것들을 부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물한 존재들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배경이란 것들이 존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60년대 중후반을 즈음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족 형태란 것들이 점차적으로 변화한 것과 좀 관련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굳이 전업주부가 있는데 식모까지 두는 것은 이른바 평화롭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비난 같은 것들이 당시 신문지상 내지 잡지에서 많이 실리곤 했습니다. 이른바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이른바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것을 지지 지원하는 이른바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또 육아 내지 건강, 식단, 저축, 가계부수기와 같은 가정 내에서의 어떤 근면한 존재가 돼야 되고, 또 사회적인 문제 내지 범죄를 예방하고, 또 좀 더 과학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야 되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어떤 단련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가정 내 여성의 위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강조점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이러한 식모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란 것들을 낳은 하나의 배경이라면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60년대 말 70년대 초반 정도 되면은 이 식모를 없애야 된다라는 논쟁이란 것들이 특히 남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존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식모가 가정에 있음으로 인해서 전업주부가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남편으로서 이른바 밖에서 일하는 남성을 제대로 이른바 지원하지 못한다는 어떤 이런 비난이란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은 집안에 있어야 되고 가사노동을 할 때만 정상적인 존재라는 사회적인 편견이란 것들이 변형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 내지 가정에서 여성이 식모를 대신해서 좀 더 근대적이고 과학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또 모성으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이란 것들을 어떤 다해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주장이란 것들이 이 식모 폐지론을 둘러싸고 나타난 주된 어떤 쟁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번 강좌에서 이은 뒷부분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